맥주 대낮부터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괴성. 정찰 안 먹어. 너 자네를 들어가냐 이거? 내려가 그냥.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그 타이밍이 처음부터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이렇게 하다가 올라오는 그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는데 난동을 부리며 득음을 했다는 오 씨. 목청은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가네요. 사람들도 이제 인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한계가 와서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송, 또 다른 분 소리 지르는 송, 또 할아버지 거기다가 대응하는 송, 그럼 다른 분이 또 합세하는 송,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소리를 창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거의 동네가 무슨 싸움터 마냥 매 주말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고함을 지르듯 쏟아내는 말은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성희롱성 발언이었습니다. 여자들 가면 저거 나하고 하면 좋겠다. 골목길을 배회하는 오 씨. 오늘은 누가 타깃이 될까? 이렇게 낮에는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집에 가면서 주무실 때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평일에는 고물 주우러 다녀서 얘가 끌고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꾸만 가져오는 고물들 때문에 수년째 앞마당은 아수라장입니다. 선생님 집이 어디신 거예요 지금? 제 집은 여기 지금 4층, 찜 이야. 2층입니다.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쓰레기 풍경들. 더 큰 문제는 오 씨의 벼락 같은 목소리입니다. 아마 이쪽에서 소리칠 때도 저희 집까지 들리는 거 보면은 소름이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도중 자전거를 탄 채 유유히 지나가는 한 남자. 바로 연희동 난동남입니다. 주택가를 공포에 몰아넣은 악명 높던 그의 정체는 왜소한 체격의 노인이었습니다. 조끼 항상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그 약간 탈모 오신 게 가리고 싶어서 그런 건지 어디서 주워온 모자 같은 것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고 계세요. 인상착의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오목청 씨. 쌓인 쓰레기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좁은 집 입구. 계세요? 계세요? 한눈에 봐도 매우 위협적인 대형견 셰퍼드. 제작진을 보자. 체구가 작은 노인이 통제하기에 너무 버거워 보였습니다. 맹렬히 지저대는 녀석 탓에 더 이상의 취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제작진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오 씨의 집과 맞닿아 있는 1층. 묶여있지 않거든요. 목줄에 묶여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위협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는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2년 전 부부는 이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행복을 약속한 부부, 태어난 아이와 함께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베르만 같은 개 하나 있고 그 개를 보통 많이 끌고 다니는 것 같고 개가 총 3마리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본 개로. 관찰 결과 오 씨가 키우는 개는 총 4마리, 모두 대형견이었습니다. 맹견들의 위협에 표적이 될 수 있는 아이들. 부모들은 항시 아이를 업거나 안고 다녀야만 합니다. 그럼 뭐 소독도 또 구청에 가서 해달라고 하고 얼마 전에 이게 소독도 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 또 물리면 어떡할 거야? 나도 지금 못 사다가 꼭 이사 간다고 그래. 살 수 있겠어요? 하는 길이지. 오 씨 집과 200m 떨어진 곳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할아버지 약간 맨날 끌고 다니고 그 개를 끌고 다니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바깥을 다닐 때 무서워하고 하니까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고요. 우린 그에게 물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가라. 어? 정말 때. 이번에도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 우리는 오 씨의 주변을 따라다니며 친해져 보기로 했습니다. 고물을 주운 뒤 막걸리를 사는 오 씨. 잠시 뒤 이쪽에 개는 뭐 계속되는 소음에 참다 못한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정신병자인데 뭐. 하자고 좀 하자고 왜 이렇게 해? 이 X가 뭐야?
어디요? 이쪽으로. 아이값 좀 해. 내가 놔줬어? 응? 내가 놔줬네. 조용해, 임마. 아유. 너도 네가 뭐 개야. 네가 뭐 개야. 아유. 결국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마침내 한바탕 소동이 끝이 났습니다. 아까 또 여기 창문에다가 또 미쳤어 그럼 미쳤어. 안 미쳐 그럼 저럴 수가 없지. 이제는 하도 들어가니 개짖는 소리 부르거든요. 며칠 전에는 내가 장군을 뭐라 했지만 여기다 똥을 갖다가 오 씨의 난동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입주민 최성철 씨. 조용해 임마. 아버님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 네? 아버님 얼마? 나는 여기서 한 40년 넘었어. 아이고. 40년.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조사를 몇 번을 봐 검찰청까지 갔었어요. 삼 년 전 갑자기 오 씨는 최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게 왜냐하면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한 거. 요거는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거고. 평소 오 씨와 갈등이 극에 달했던 최성철 씨. 이야. 결국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오 씨는 성철 씨를 폭행하며 심지어 침까지 뱉었다고 합니다. 어우.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러죠. 저 사람 폭행 증가가 많아요. 술병으로 사람 때려가지고도 구속된 거 있었고, 남의 현장 같은 데서 공구 훔치다가 걸려가도 영장 받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한여름 극심한 악취와 들끓는 벌레들. 오 씨의 집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고철과 폐지들. 그 틈에서 더워진 날씨에 힘입은 벌레들이 알까지 낳고 있었습니다. 아유 정말. 쓰레기 하도 이렇게 쌓아놓고 왔으니까 이것도 사실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전혀 개선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쌓여있는 사이사이로 밤에 나와보면 쥐도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쯤에는 바퀴벌레가 한번 폭발을 했어요. 주민들은 오 씨의 옆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바퀴벌레와 함께 지내야 하고 덩치 큰 쥐들은 온 마을을 누비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올라와서 참아야지 어떻게 이게 이 자식이 아주 그냥 아주 심각한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놈이야. 악취와 벌레들을 막고자 눈에 보이는 틈은 최대한 막아봤지만 역부족입니다. 파이프는 뭐 바퀴벌레 이런 것도 이게 또 뭐야 바퀴벌레. 어떻게 참고 사세요? 그 어떻게 그때는 진짜 때려주셔야지. 내가 죽이고 싶더라고. 작은 고철부터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까지 마치 성벽을 보는 듯한 쓰레기 더미. 그 틈에서 새어나는 악취로 여름철 환기조차 불가능합니다. 오 씨가 지은 쓰레기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집. 이곳에서 임지영 씨는 매일같이 악취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 닦아도 이걸 열고 이제 창문을 열으면 향 냄새가 그냥 올라와요. 무조건 쥐 들어올까봐 겁나고. 거기서 다니는 쥐들이 혹시 또 음식 냄새 맡고 넘어올까봐. 저희 옆에 그 쓰레기 그 모아놓는 곳에도 저희는 웬만하면은 쓰레기차 어느 소리 들리면 그때 갖다 놔요. 왜냐면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 거 버렸는데 쥐가 넘어올까봐 그쪽에서. 여기 보시면 저희 아까 못 박는 숲이에요. 1층 신혼집은 창문을 아예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20개월 된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나 열악한 환경.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경찰 동물권으로 이렇게 신고 넣은 것만 이렇게 제가 돼서 그래도 한 25건? 이제 저희 와이프가 신고 넣은 것까지 합하면 그래도 저희 집에서만 한 60건에서 70건 정도 정도만 넣은 거죠. 오 씨의 행동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건 입주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출동하면은 한 4번, 5번까지도 가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희가 출동해서 자제를 시키시면 이제 그때는 말을 듣고 집 내부로 들어가 버리시고 저희 이제 가는 걸 확인하고 나와서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고 있죠. 거의 매번 출동할 때마다 부과하는 범칙금. 하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건 되는데
그 중에 한 50%는 납부를 했고 50%는 아직 미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년간 고통받았던 주민들. 올해 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단체를 만들어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에서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오 씨. 그런데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도 없고 뭐 건축물 대장도 없고 그냥 불법 건축물인데 구청에다 문의를 해본 결과 이게 81년도에 소유권은 인정받은 기록이 있는 그런 불법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는 건물이라고.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관할 지자체를 찾았습니다. 81년 12월 30일 이전에 그 등재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를 시키고 있거든요. 정비 유예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그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무허가지만 철거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오 씨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거주권을 인정받았던 겁니다. 오 씨도 이 사실을 아는가 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수록 오 씨의 행동은 더욱 대범해져만 갔습니다. 여기 가서 배달 줄 때는 안 잡아버려. 거기서 맞는데 안 잡아간다고. 계속 경찰 신고를 하고 민원을 접수를 하다 보니 저한테 불만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세워놨던 제 바이크하고 차에다가 흙탕물을 만들어서 개어서 뿌리신 것 같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오 씨의 심기를 건드리는 주민에겐 반드시 보복한다는 겁니다. 보란듯이 주택가를 점령해버린 오 씨. 동네 주민들은 직접 항의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두렵다 말합니다. 과거 오 씨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 씨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내의 외도로 가정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오 씨는 술에 기댔고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한번 오 씨네를 찾았습니다. 마침 냉장고를 옮기고 있던 오 씨를 도왔고 조금씩 그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들어간 오 씨네 집. 시가 들어와. 온갖 잡동사니에 둘러싸여 있는 안방. 나 사는 게 사는 거냐? 안 그래? 지나게 이거 봐라. 나와줘야지. 가태는. 가태는 하고. 이게 한 50만 원인데 100만 원 아니라. 그거 어떻게 다 내실 수는 있어요? 응? 내가 벌어서 이렇게 내는 거요. 쌓여있는 과태료 영수증을 보이며 오 씨는 후회를 말했습니다. 자신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흔들니까 마음이 허잖아. 울적하잖아. 안 그래? 내가 자식한테 대신 나가가지고 내 일이 가는 거야. 자식한테. 우리 아들이 65년생이야. 내 자식한테 이렇게 대신 나가니까 야, 그래서 요걸로 술 먹고 X하는 거지. 그렇다면 아내가 떠나면서부터 난동을 피우게 된 것은 사실일까? 우리 마누라 살이. 사모님은 어디 가셨는데? 죽었어. 야, 그 결혼이, 야, 그 결혼이. 이거 사진이 우리 마누라 죽었고. 있었는데. 오 씨는 문자를 읽어달라며 휴대폰을 건네왔습니다. 주소록엔 그 어떤 가족의 연락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프지, 다 아파.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잠 잘 자. 잠도 안 오지. 술 먹어야 잠이 올 텐데. 술 먹으나 소리 빽빽 지르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이권에서 난 미쳤대. 뭐 잠자기 전에 혼자 있는데도 막 누가 막 욕하는 소리 들리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잠을 잘 때도 누군가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오 씨. 이내 무언가 헛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안 그래. 막 귀신이 나를 부르거나 나한테 욕하거나 나한테 막 나타나거나 그래. 남자 귀신이에요? 여자 귀신이에요? 여자 귀신? 나이가 어느 정도나 돼? 이 나이가 막 너 잡아 간다 너 잡아 어휴 겁도 나겠네. 그런 잘 때 그렇게 하면 막 무서우니까 막 소리 질러야 되겠네. 오 씨는 귀신이 보여 무섭고 불안하다 말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1시간가량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여러 귀신 소리들이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너를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나이에서 그런 환청이 들리면 조현병 혹은 망상장애가 혹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 오목청 씨는 왜 막무가내로 이웃 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오래전부터 본인이 어쨌든 이런 이제 저장증이 있어왔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알코올 중독에 의한 그리고 환청이 같이 나타나면서 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는 이런 공격적 행동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 씨의 마음 건강이 중요한 만큼 위생 문제 역시 해결이 시급합니다. 입주민의 거듭된 민원으로 관할 지자체가 청소에 나섰습니다. 뙤약볕 아래 1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작업. 흔쾌히 청소를 받아들인 오 씨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뜻밖의 선물에 놀란 오 씨. 자신도 조금씩 바꿔가겠다며 제작진과 약속했고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와, 기분 좋아졌어요. 네, 잊어먹지 않을게. 어휴야. 잊어먹지 말고 소리도 들리지. 좀 지르지 마시고 그래서 좀만 해주시고 일단 사이좋게 지내주시고